아주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해줬어요. 저한테. 이제 남편이 그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휴양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아무나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해야 할 교육이라는 생각보다는 참 이런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있네 뭐 이런 생각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또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홈스쿨 하는 가정을 방문도 해보고, 어, 우리는 만약에 홈스쿨을 하게 되더라도 초등학교는 보낸다라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공동 합의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예슬이가 6학년이 되어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줬죠. 선택은 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백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름 방학을 내가 홈스쿨 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지내보고 내가 홈스쿨에 적합한 사람인지 한번 그 시간을 지나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6학년이 다 지날 동안 대답이 없어서 사실 나도 겁도 나던 차에 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11월 달 돼가지고 나 홈스쿨 해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좌충우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하나의 해답은 홈스쿨이라는 교육이 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 교육을 가정에 그대로 이끌어 오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뭐 이런 거 보통 있게 홈스쿨 하는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내가 느끼고 보았던 것이 우리의 상황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이 책을 읽었는데도 우리의 상황하고는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마치 수영을 그 책으로 배웠다가 물에 탁 빠진 기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찾게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알아서 간다라는 거, 아이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것 같고, 근데 처음은, 한 2년?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충분히 의논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공교육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탁 잡혀 있었던 그 툴에서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는지 그 시간을 기다림이 제일 우리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이라서 어땠다고 짧게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일단은 지금의 나로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주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일단은 홈스쿨링을 통해서 굉장히 내 스스로의 삶의 전환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는 나한테 갑자기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멍 때리면서 정말 2년을 그냥 되는 대로 흘려보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지금 지나고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시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좋은 말이 정리가 잘 안 된다. 말을 잘 못해서. 괜찮아요. 저한테 홈스쿨링은 나다운 모습을 찾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홈스쿨링을 했으니까 가면은 종종 어디 가면 사람들이 홈스쿨링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홈스쿨링은 홈스쿨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내가 한 홈스쿨링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뭘 좋아하고, 어쨌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러면 행동적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뭐 홈스쿨링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유롭게 진짜 그냥 있는 그런 상태인 건가요? 홈스쿨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일어난 홈스쿨링은 그러니까 홈스쿨이 딱 하나로 이렇게 홈스쿨이 이런 거야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정마다 홈스쿨을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게 대해서는 당신이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요. 홈스쿨이 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렇게 방법론의 문제를 가지고 다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 했던 것은 스쿨링보다는 홈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 했고, 스쿨링적인 개념을 가지지 않으려는 의도를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홈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의 관계. 그 관계성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 또 같이 뭔가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 삶을 꾸준히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이고,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그냥 놀지만 않았을 텐데 뭘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까 아내가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가족의 홈스쿨의 커리큘럼의 중심은 책 읽기와 글쓰기죠. 책을 읽는다는 건 읽기가 주는 어떤 공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쓴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예슬이가 홈스쿨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건 책 읽기와 글쓰기에 가장 중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 외에는 그때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경험을 쌓는다든지 뭔가를 함께 시도해 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채워졌죠.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이 보통 그 공교육 안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건 본인들이 뭐 검정고시를 칠 때 스스로 공부를 해서, 요즘은 워낙 방송이 잘 나오니까 교육방송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공부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아이들의 대학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처음 시작점은.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목적지가 똑같아 가지고는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를테면은 우리 작은 딸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 험한 거 막 이렇게 집에서 전기밥통 뭐 프라이팬 뭐 이런 걸로 하다가 그 마을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과제빵을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가서 자기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집에 와서 해보고 그래서 아, 이 녀석이 뭔가를 좀 하겠구나라고 생각될 즈음에 약간의 어떤 그 오븐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줬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배움을 막 이렇게 열어가는 거죠. 예슬이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자기가 글 쓰고 하는 일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모임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 공감유랑 할 때에도 이남국 선생님 찾아가서 논어를 배운다든지 뭐 그러니까 늘 도제식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지식적인 것도 지식적인 거지만은 만남이 주는 굉장한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단순히 학교에 가서는 그 교육 그 어떤 지식을 습득하지만 도제식 공부는 그 선생님의 삶과 가치까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는 이 홈스쿨을 함으로 통해서 굉장히 횡재를 한 거죠. 우리 작은 딸이 뭐 그런 얘기에 엄마 진짜 훌륭한 선생님은 돈을 안 받아 공짜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공짜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고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더 비싼 그 교육비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옳은 말이고 우리가 한 교육은 그랬어요. 뭔가가 충분히 갈증이 나고 충분히 그것에 궁금함이 도달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책을 보고 또 약간의 어떤 안내로 선생님을 만나고 또 길을 찾고 그런 공부를 한 거죠, 우리는. 그 교육은 삶이다. 이렇게 짧게 말하고 싶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고유의 모습이랄까? 그것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인간이 되고 또 함께 뭔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과정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즐거우세요 그런 게? 그럼요. 즐겁죠.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건 즐거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엊그제도 우리가 지리산 산내에서 귀농 2세대 청년들이 어떤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가서 짧게 만났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고요.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은 자라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교육. 저는 제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남편이랑 함께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교육은 정말 하기 싫은 거였어요. 예. 공부 이코르 교육이니까 공부는 정말 재미없고 숨 막힐 것 같고 어, 내가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랬는데 나는 어른이 되어서 진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재밌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어,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하는 모든 행위가 나에게는 공부였고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에 가서. 그런데 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뭔가는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공부라는 걸 우리가 참 첫 실마리를 잘못 끼웠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다른 공부를 하게 했다는 거 그게 엄마로서 부모로서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은 공부 이러면 막 설레임이거든요. 뭔가를 막 이렇게 알아가는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똥 마려운 거 어떻게 참냐고. 근데 그거 똥 마려운 거 참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애기 때문에 엄마 입 뭐야? 엄마 입 뭐야?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호기심이 채워지는 거. 그게 곧 공부고 교육인데 저는 엄마가 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과 여전히 공부하는 과정 중이고 그래서 저는 공부, 교육, 설레입니다. 예. 그래요. 교육이 뭐냐는 질문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 일단은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랑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살고 옆에서 보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담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는 홈스쿨링을 한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변화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아니까 이런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들과 시간들 이런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던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을 나도 이제 나로서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엄마가 돼서 내 아들, 딸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시작했던 엄마 아빠보다는 조금은 더 쉽게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내 가족 언제 생기겠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또래 친구들이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기회들을 뭐 어릴 때부터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그 기회들을 찾을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 살아가고 싶은 이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싶은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같이 살고 싶게끔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런 조금은 다른 길, 그런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눠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내가 교육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생각이